국립경주박물관이 특별전시실 낭산 도리천 가는 길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전 황복사 3층 석탑 사리장엄구를 비롯해 389점이 공개된 특별전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우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제주 불교문화 계승 발전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 당선인은 한국 불교의 역사가 제주도에서 시작됐다는 존재함에 대해 관심을 표했습니다. 용성조사 탄신 158주년을 맞아 공모한 용성평전 독후감 시상식과 기념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한 관모스님은 평전이 삶의 나침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3일 가칭 조계종 전국 여성불자회가 창립됩니다. 여성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여성포교장을 열어나갈 전국 여성불자회의 성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세 차례에 걸쳐 진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주 낭산은 신라인들에게 수미산으로 여겨졌는데요. 낭산은 신유림, 즉 신들이 노니는 숲으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경주 낭산 문화유산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홍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942년 전 황복사 3층 석탑에서 수습된 사리장엄구, 국보 경주 구왕동 금제열의 자상과 경주 구왕동 금제열의 입상, 경주 낭산 일원에서 출토된 유물로 세상에 나온 지 80년 만에 처음 일괄 전시됐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성림문화재연구원과 함께 특별전시실에서 낭산 도리천 가는 길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이 특별전을 통해서 낭산이 경주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우뚝 솟는, 다만 우리는 늘 전시를 하면서 전시는 보여주는 것으로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 특히 개막식에 조계종 종정예야 중봉성파 대종사, 법계위원장 법산대종사, 불국사 주지 종우스님, 최영천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불교문화 흔적을 발굴해서 그것을 전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불교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의 결정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결정체야말로 세계 속에 우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화재고 정신문화의 결정체다. 특별전에서 사천왕사와 전 황복사 등 낭산의 사찰에서 다양한 신장상이 만들어진 배경을 소개합니다. 신장상의 조성 등을 통해 신성한 공간이라는 인식과 국가를 지켜준다는 상징성이 변함없이 이어진 배경을 담았습니다. 또한 진평왕릉과 선덕여왕릉이 낭산 일원에 들어서면서 그 일대가 신라 왕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자리매김했고, 그 과정에서 왕의 명복을 비는 사찰이 건립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국립경주박물관과 당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이 소장한 능지탑의 원형을 짐작케 하는 벽정과 상륜부 장식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낭산 서쪽 자락에서 발견됐다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진 11면 관음보살상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약사불 자상도 처음 함께 전시됐습니다. 그동안의 조사 연구 성과를 한자리에 모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낭산의 역사와 문화 속 이야기를 가까이 느끼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며, 전 황복사 3층 석탑 사리장엄구를 비롯해 389점이 공개된 특별전은 오는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제주 전통문화와 불교문화 계승 발전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 당선인은 한국 불교 역사가 1700년이 아닌 부처님 당시 제주도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존자함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정치인으로서 큰일을 해내셨다며 반갑게 맞이하고 제주지사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민 동시에 한국불교 역사와 인연이 깊은 곳이 제주도라며 전통문화와 제주불교 문화에 깊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제주에서 그렇게 최초로 무장봉기를 했다는 건 나는 정말
현창해야 될 일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김인년보다 한 해 빠르죠. 예. 오 당선인은 제주의 무오년 법정사 독립운동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최초의 무장 독립운동이었다며 선양 사업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보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보건 사업도 싶습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 없는 것을 꾸며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있는 것을 현양하는 거니까. 원행 스님은 김인년 3.1운동보다 1년 앞서 제주 법정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무오년 독립운동을 비롯해 한국 불교의 역사를 2600년 전 부처님 당시로 앞당기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한라산 존자함에 대한 역사 발굴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발표해서 잃어버렸던 우리 역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불교가 2500년으로 올라가. 한라산 1300여 미터 지점에 터만 남아있던 존자함은 2002년 복원됐으며 동국여지 승남 등에서는 나안을 모셨던 절로 기록돼 있습니다. 학술적 연구가 좀 더 뒷받침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존자함 복원 사업은 이제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좀 더 중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행사들도 기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고려대장경 30권 법주기에 부처님 16제자 가운데 6번째 발타라 존자가 탐몰라주, 지금의 제주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존자함은 한국 불교의 역사가 1700년이 아닌 2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주장에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제주 발전과 더불어 불자로서 전통문화와 한국 불교 발전에 폭넓게 활동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역사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주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복원해야 될 부분과 또 널리 알려야 될 부분들을 잘 파악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가 용성조사 탄신 158주년을 맞아 공모한 용성평전 독후감 우수작 시상식과 탄신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한 관무스님은 용성평전이 삶의 나침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158년 전 태어나 국난의 시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조국과 불교를 위해 앞장섰던 용성 진종조사. 용성조사 선양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과 기념법회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50일간 조사의 생애를 다룬 책 용성평전을 읽은 독후감을 공모해 125편이 모였습니다. 스님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이끈 민족의 큰 횃불이셨습니다. 불교의 현대화와 역경사업의 주춧돌을 놓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작은 민물조차도 소중하게 여기며 수행자로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번 행사가 한국 불교의 근본 정신을 돌아보고 불법을 널리 홍포하는 거룩한 불사라고 치사했습니다. 조사 스님을 선양하는 사업은 근대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을 찾아가는 일이며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에서 실천하겠다는 굳은 서원입니다.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불교계 신행단체에서 큰 스님을 기리며 그 가르침을 이으려는 노력이 활발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용성평전 독후감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동국대학교 관무스님이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육신보살상 도해스님, 교육원장상 이준호 씨 등 우수작 1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용성평전에 담긴 그 불성과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용성 스님의 그 세상을 향한 보살행을 배울 수 있었던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는 저 자신이 앞으로 승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이날 실천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구호기금 1억 원을 전달해 만중생과 성불의 연을 지으라는 조사의 뜻을 더욱 빛냈습니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불심 도문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스승으로서의 용성조사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전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도를 생각하느냐? 한국 선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용성조사의 뜻이 글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통도사 마산 포교당 정법사가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 정성을 보탰습니다.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광우 스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발언하며 천수경 사경을 하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신도들과 함께 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기금을 전달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전쟁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조계종 불자대상을 수상한 박대섭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장이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기금으로 상금 전액을 쾌척했습니다. 박대섭 회장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모임을 이끌어가려면 힘들 것이라며 불교를 위해 헌신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섭 회장은 타나 스님이 잘 이끌어줘서 연합회가 활성화됐다며 인도 부다가야에 세워진 분황사는 역사에 남을 큰 업적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오는 23일 가칭 조계종 전국 여성불자회가 창립됩니다. 여성 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새로운 여성 포교회장을 열어나갈 전국 여성불자회, 성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창립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진단해봅니다. 첫 번째 순서 조직과 운영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종단이 설립하고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포교단체는 포교사단에 이어 가칭 조계종 전국 여성불자회가 2번째입니다. 불자회 창립에 전국 4차례 스님은 물론 종단의 주요 지도부가 대대적으로 참여하고 종단 위상에 걸맞은 조직 결성과 운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에서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역할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모집단이 여성 불자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활동을 정말 잘 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이 공동체에서 제대로 기능할 때 불교 전법 활동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지역 곳곳에서 그 활동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현재 여성불자들의 포교 활동은 단위 사찰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습니다. 중앙신도회와 각 교구 신도회가 결성되면서 신도회의 일원으로 여성불자들이 참여했지만 조직적인 실체를 가지고 활동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자회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상향식의 자율적 조직 운영이 중요합니다. 불자회는 교구와 직능, 사찰별로 1,080인의 발기인을 선정해 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이는 하향식의 동원 조직적 특징이 반영돼 있습니다. 설립 단계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발기인 중심보다는 사찰과 지역, 직능별로 포교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상향식 단위 조직이 필요합니다. 또 포교위원회라는 위원회 조직의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대만 자제공덕회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제공덕회는 자제위원 1명이 40-50명의 자제회원을 확보해 관리하고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7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때문에 자제위원, 자제회원의 관계와 역할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불자회 회칙에 반영돼 있지 않지만 연령과 직장별 조직 등도 중요합니다. 연령별 조직 운영을 통해 회원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다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불교 조직들은 위에서부터 하향식으로 조직이 되다 보니까 좀 피동적이고 수동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능동적으로 또 상향식으로 또 스스로 포교 활동을 하면서 조직을 만들어가는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신도 조직이 되어야 좀 오래 지속되고 또 발전하는 그런 조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식적이고 상층부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전법교화의 의무를 이행하고 전문성을 갖춘 실질적 조직이 돼야 세대를 넘어 불자회가 지속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관음종 제9세 종정에 홍파 스님이 추대됐습니다.
차기 총무원장에는 현 종회의장 법명스님이 임명됐습니다. 관음종 종정추대위원회는 지난 7일 종정추대위원회를 개최하고 현 총무원장 홍파 스님을 관음종 제9세 종정으로 추대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홍파 스님은 지난 2010년 제8세 종정 남천 죽산 스님 원적 이후 오랜 시간 종정의 자리가 비워져 있었던 만큼 막중한 중책을 맡게 돼 부담이 크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종단의 위상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말로 수락사를 대신했습니다. 관음종은 종단의 주요 행정의 공백을 피하기 위해 현 중앙종회의장 법명스님을 후임 총무원장으로 지명하고 오는 24일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공주 동학사 승가대학원장 일초 스님이 설정대종사를 초청해 대방광불 화엄경 봉정식과 전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4일 봉행된 법회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동학사 주지 정엽스님, 총동문회장 호석스님, 전강 제자 등이 동참했습니다. 정엽스님은 어려운 경전을 많은 이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평생의 원력으로 완역했다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설정대종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화엄을 의지해서 공부하고 정진해서 안심인명을 찾을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일초 스님은 일체는 오직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며 부처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불성을 소중히 여겨 화엄경을 번역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7명의 전법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수행자로 거듭나길 다짐했습니다. 발달 중증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자식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고인들을 위한 추모 기도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산호위는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승강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중증장애인의 24시간 지원체계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장애인과 가족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며 발달 중증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모 기도회에는 사회노동위원 스님들과 박경석 전장현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음성공양으로 법회와 행사를 장엄하는 천태종 전국사찰의 합창단원이 총본산 구인사에서 신심을 다졌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11일 단양 구인사에서 총무원장 무한스님과 성의신 천택예술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합창단 하계 수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참불가는 모두의 마음이 하나 돼 음악이라는 연꽃을 만드는 예술이라며 음성공양의 공덕으로 관세음 보살의 가피가 충만하길 기원했습니다. 교육부장 성혜 스님은 합창단의 음성공양이 타인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잊히지 않는 감동을 줄 수 있길 당부했습니다. 하계 수련법회는 박종혁 중앙대 음악학 박사의 발성 호흡법 강의, 합창 연습과 관음 정진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2일 회항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대부분 크고 작은 스트레스 받고 계실 겁니다. 최근 들어 조금씩 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국제선센터에서 명상과 상담으로 행복을 찾아보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방석 위에 편안하게 앉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두 팔로 그려봅니다. 두 눈을 감고 차분하게 호흡을 이어간 뒤 이번에는 눈과 귀, 목, 어깨, 다리까지 천천히 쓰다듬으며 고생이 많은 내 몸을 위로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내 스스로를 차분하게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너무 바쁘게만 살아왔던 일상에 잠시 저를 생각하는 기회가 있었고 제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마음속 행복을 찾아 나서다라는 주제로 어제 서울국제선센터 템플스테이관에서 열린 하림 스님 명상교육 현장, 부산의 CM 명상상담센터를 설립해 불교 명상과 상담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하림 스님이 6주에 걸쳐 진행하는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하림 스님은 몸과 느낌, 마음과 마음에 반영되는 현상을 관찰하는 사념처 수행을 정리한 대념처경을 중심으로 현대인에게 명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상대는 잘 바뀌지 않고 환경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무모한 도전이고 그런 시도가 무모한 시도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평화로운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그 고집을 멈추지 않죠.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 정적인 수행을 떠올리기 십상인데 하림 스님의 명상 교육은 동적인 에너지 발산도 이끌어냅니다. 명상뿐만 아니라 상담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가자들과의 감정 교류나 라포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게임을 하고 서로의 소감을 나누는 일 또한 잠시나마 번뇌로부터 멀어지는 수단이 됩니다. 자기 이야기를 슬픈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막 눈물이 난다던가 그런 감정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 수업하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고 생각의 집착으로부터 멀어지는 불교 명상과 상담으로 바쁜 현대인들은 코로나19 시대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남해 용문사가 국립부산박물관에서 열리는 기획전 치유의 시간 부처를 만나다에서 석가모니 괴불 모사도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용문사 주지 승원 스님과 신도들은 지난 13일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모사도를 모시고 박물관 기획전시 현장에서 고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1769년에 조성된 보물제 1446호 남해 용문사 괴불도는 조선 후기 불교 미술의 걸작으로 석가모니부를 중심으로 문수 보현보살이 협시하는 삼존도 형식으로 높이 12m에 달하는 대작입니다. 그동안 훼손 우려로 괴불의 보존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용문사는 최근 사찰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해 괴불 모사도를 완벽한 모습으로 복원 조성하고 대중법회와 전시용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스님이 만든 영화 산상수훈 주연 백서빈이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의 아시아 배우상을 수상했습니다. 백서빈은 지난 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septimius 어워즈에서 최고의 아시아 배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산상수훈은 이 영화제 최고의 아시아 영화상 부문에도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2017년 제작된 산상수훈은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 촬영상 등 19관왕을 달성해 이번 백서빈의 수상으로 20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산상수훈은 8명의 신학 대학생들이 성경 구절을 소재로 서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종교의 본질은 하나라는 의미를 전하는 작품입니다. 칠곡 각황사가 지난 12일 경허, 만공, 해천, 도일선사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달해제는 울산 천만사 회주 향덕스님, 각황사 주지 능인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헌화, 헌다, 종사 영반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각황사 주지 능인스님은 우리 후학들은 선사들의 유지를 받들어 정진의 소홀함이 없이 각황사를 참선 기도 도량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천만사 회주 향덕스님은 선사들의 수행과 정진은 길이 후학들의 귀감이 될 것이라며 선사들의 높으신 가르침을 새겨 더욱 열심히 수행 정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월 16일 목요일 10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